안녕하세요. SELab 인공지능 연구실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MV Feature Extraction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두 편으로 이루어진 MV Feature Extraction 중에 1편입니다. Feature Extraction은 오브젝트 기반의 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한 MV의 애드온 모듈입니다. MV에서는 예시 기반 또는 전통적으로는 감독 분류라고 할 수 있는 실행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규칙 기반, 즉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대해 물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분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은 같은 내용입니다. 오브젝트 기반의 분류를 MV에서는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기반의 분류가 그럼 뭐냐? 먼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전통적인 분류 기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그리고 지금도 가장 표준적인 분류 기법은 픽셀 기반의 분류입니다. 이것은 오직 픽셀 하나하나의 특성으로 분류를 수행하고 높이나 질감 등의 부가 정보를 분석가가 추가해 넣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픽셀의 색, 즉 분광 정보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분광 분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당연히 분광 분류를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오늘 다룰 오브젝트 기반의 분류라든지 딥러닝에 의한 분류 등이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분광 분류, 스펙트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오브젝트 기반의 분류는 덩어리, 같은 의미로 조각 단위의 분류입니다. 이 방식은 처음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픽셀끼리 한 조각으로 묶습니다. 이걸 묶으면요. 면적이 생기고 길이도 생기고 모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운지, 얼마나 둥근 형태인지, 길쭉하다면 장축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양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 덩어리 역시 분광 정보, 이 덩어리의 평균적인 색을 의미하겠죠. 분광 정보도 가집니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서 조각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오브젝트 기반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기반 분류 알고리즘을 MV에서 구현해 놓은 것이 Feature Extrac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eature Extraction 역시 일반 명사이기는 하지만 MV에서 Feature Extraction은 오브젝트 기반 분류를 지칭하는 제품 이름입니다.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예시 기반의 분류, 그리고 규칙 기반의 분류, 영어로 Example Based Classification과 Rule Based Classification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규칙 기반 분류라고 하면 예를 들어 도로를 찾을 때 길이 40m 이상, 근적외선 반사도 0.1 이하, 표면 질감이 매끈함 이런 조건을 제시해주고 이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라 하는 방식이고요. 예시 기반 분류라면 도로로 보이는 것을 사람이 여러 개 클릭해주고 이런 거 찾아줘 하고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브젝트 같습니다. 세그먼트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제가 해석하는 방식은 덩어리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영상이 그냥 낮게 픽셀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집합인데 여기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픽셀들끼리 뭉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전체 영상을 놓고 봤을 때는 잘게 쪼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뭉친다와 쪼갠다가 반대의 표현인데 오브젝트 기반 분류에서는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잘게 쪼갭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쪼개진 디테일 이상으로 더 자세히 분류할 방법은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아스팔트를 분명히 구분하고 싶다면 이 단계에서 분명히 구분되도록 쪼개야만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제일 작게 쪼개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브젝트의 특성을 많이 잃게 됩니다. 오브젝트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크게, 그렇지만 구분하고자 하는 대상은 분명히 구분시켜야 하는 타협점을 찾는 것인데 말이 이게 복잡하니까 저는 적당히 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막 잘게 쪼개 놓으면 이후에 이를 다시 병합을 합니다. 쪼갤 때는 몰랐는데 쪼개놓고 보니 이 자잘한 덩어리들이 특성이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성이 비슷한 조각들을 합치는 겁니다. 조각이 너무 많으면 계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분류에 노이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무조건 일단 또 크게 합치나요? 그건 아니고 역시 여기서도 대상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면 이 단계에서도 역시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조각, 이거보다 더 자세히 이 이후 단계에서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덩어리에서 여기 지붕인데 우리는 여기에 뭐 나무 같은 게 섞여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 연구 목적상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분명히 구분되게 해줘야 합니다. 실행 단계에서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눈으로 보고 저 슬라이드 바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적당히 조절해 보고 우리 마음에 들 때까지 조절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설명은 드렸어요. 잘게 쪼개고 이걸 다시 합친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얼마나 잘게 쪼개고 얼마나 크게 합칠 거냐 해서 적당히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일단 잘게 그 영상을 보시면 원래 영상이 있고 여기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픽셀들끼리 이렇게 뭉치는데 구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구분되도록 잘게 쪼개놨어요. 그러다 보니 여긴 지금 지붕인데요. 지붕이 같은 지붕인데 그림자가 있는 쪽,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치는 쪽,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뉘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조각이 가지는 특성과 이 조각이 가지는 특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멀지 단계에서 이렇게 합쳐서 사실은 얘네들이 같은 조각이다. 이렇게 합친다 하는 요 워크플로우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해리스 MV 튜토리얼로 검색하면 나오는 페이지에서 Feature Extraction with Example Based Classification 이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요. 실습할 예제 파일은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Feature Extraction 이라고 한 이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풀면 실습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오픈 해서 압축을 푼 곳으로 가서 큐빅 콜로라도 DAT 이 파일을 열어보십시오. 자, 이 영상은 펜 샤픈 처리가 된 퀵버드 이미지로 현재 0.6m 공간 해상도를 가지게 되고 보울더 지역을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4일에 촬영한 퀵버드 영상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해상도 영상들이 등장하면서 피처 익스트랙션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기 편하게 리니어 2% 정도의 스트레치를 하고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자, 이그젬플 베이스트를 지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더블 클릭, 피처 익스트랙션 GUI가 열렸습니다. 자, cubic colorado.dat 이 영상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제 생각에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 앞에 말씀드린 적당히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게 쪼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시 뭉칠 것인지 머지할 것인지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데 자 이게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뷰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프리뷰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고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인다면 우리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배율에서는 저 조각들이 너무 작게 보이니까 영상 자체를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200% 정도 확대를 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실 우리가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실행할 때는 어떤 대상을 찾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을 기준으로 조각을 나누게 됩니다. 이 튜토리얼 문서에서는
지붕들을 이제 찾는 것이, 지붕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텐데요. 지붕들이 잘 구분되는지 보이는 선에서 이 조각을 아주 잘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잘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네요. 이렇게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정선을 찾는 것인데 앞에서 처음에 디폴트로 제시됐던 50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나중에 다시 병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문서에서는 35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붕과 그 잔디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밴드를 근적외선 밴드로 이 정도 일단 잘게 쪼갰고, 자, 이들을 다시 병합할 때는 눈으로 보면서 역시 우리가 원하는 대상들이 잘 분리가 되는 선에서 가능한 크게 머지를 하는 겁니다. 문서상에서는 한 80 정도의 어떤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뭐 꼭 문서에 나온 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적당히 80 정도 해보니까 그럴듯하게 조각이 나누어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단계는 눈으로 보면서 적당히 한다. 그러기 위해서 프리뷰를 체크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 자, 각 조각들의 지금 속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그젠플 베이스트니까 자, 그 샘플들을 골라라 하는 창이 일단 열렸고, 여기 보시면 마치 수채화나 그 포스터 컬러로 그린 것처럼 어떤 그 특성을 가지는 것들을 한 조각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 조각 한 조각입니다. 첫 번째 클래스는 루프탑, 우리가 찾고자 하는 루프탑으로 할 것이고요. 요 샘플들을 찾는 겁니다. 이 프리뷰가 켜져 있으면 계속 그 샘플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계산을 하느냐고 CPU에 부하가 걸리니까 프리뷰를 해제하시고, 우리가 루프탑을 충분히 찾아주는 겁니다. 문서에는 20개 이상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수보다도 루프탑의 그 색깔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놓치지 않게 샘플들을 찾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못 찾았잖아요. 아, 이거 아닌데 하면은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계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세밀하게 어떤 거를 찾는다 하는 게 없어요. 이미 조각이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많이 여러 가지 종류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찾았는지 보려면 여기 투명도 조정 있잖아요. 투명도 조정을 이렇게 해서 원본 영상에서 지붕으로 된 데가 맞나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show boundary를 체크하면 이 조각들을 다시 보여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요거를 설정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될 때는 이렇게 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클래스로 그래스 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지금 지붕처럼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투명도를 조금 높게, 저는 뭐 완전 투명 상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들이 다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다음번에는 아스팔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스팔트라고 하고 관련된 부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거의 분류가 끝난 느낌이죠. 이것들이 이미 다 조각이 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도로 거의 다 찾아놓은 그런 느낌으로 보일 텐데, 예, 이 정도 할까요?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를 해서 집 앞에 주차장 같은 공간이 콘크리트니까 그 부분을 또 추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클래스 이름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고른 샘플들을 나중에 다시 변경해 가면서 분류를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볼 때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 이그젠플들을 저장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 덩어리들이 가지는 속성들을 보시자면 이 Attribute Selection 탭을 보시면 동광적으로, 그 다음에 표면 질감, 면적, 길이 등등 모양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축의 길이, 장축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광 정보, 질감 정보, 그 다음에 공간 정보, 모양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 어떤 것은 빼고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고, 이 분류를 할 때 알고리즘은 뭘로 할 거냐 할 때 이 문서 자체에서 KNN, K Nearest Neighbor
이 방식이 가장 튼튼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고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도 있고 이 세 개의 알고리즘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문서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KNN이네요. 그래서 KNN. 이 스래시 홀드나 지금 이제 분류가 안 됐다라는 거를 허용할 거냐 이걸 체크를 끄시면 모든 그 덩어리들을 다 어딘가에는 속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성의 있게 모든 종류의 그 대상물들을 클래스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unclassified를 허용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디까지 얘를 허용하느냐 하는 스레시홀드는 여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다시 거꾸로 되돌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 설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원래 영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투명도를 조정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잔디 또는 어떤 그 땅 같은 부분인데 지금 아스팔트로 분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분류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 분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 주로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작은 것들이 나무거든요. 나무들이 지금 지붕으로 분류가 되거나 그런 그 오분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앞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가서 샘플을 더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이 아까 오분류의 원인이 된 것으로 좀 보이는 나무 같은 클래스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튜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문서상에서는 요 네이버 값을 3으로 조정해 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미분류를 허용하는데 기준 5%가 되지 않을 때는 미분류로 처리한다 하는 그 기준인데 미분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 값을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알고리즘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그 나무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작은 조각들이 나무거든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글래스를 좀 더 찾아주죠. 이런 거 글래스 이런 거 글래스잖아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좋아지겠죠. 다음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결과가 우리를 만족시킬 때까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처리하고 다시 와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문서에서 처음에 목적이
이 집들의 지붕을 찾아서 그것들이 몇 개인지 이거를 카운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shape 파일 벡터로 송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분류 영상, MB 분류 영상으로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앞에 한번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미 이 파일이 존재한다고 나오는데, 다시 덮어쓰면 될 것 같습니다. 덮어쓰고 그러면 네, 분류 결과에 대한 벡터 파일, 이 shape 파일도 생성되었고, 분류 결과에 대한 이 영상도 분류 영상이죠.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도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벡터 파일은 지금 다 같이 빨간색으로, 디폴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데, 각각의 색을 다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벡터 파일 역시 분류 결과를 잘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은 제 경험으로는 영상 분류의 목적, 여기서는 지붕을 찾는다, 아니면 다음 편에서는 도로를 찾는다, 이렇게 목적이 명확해지면 그 대상을 가장 잘 찾는 조건, 우리가 원하는 그 대상에 집중을 하는 그런 조건을 찾아주는 거, 그게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과정은 앞에 보셨듯이 워크플로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굳이 기억해 두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자면 이미지를 오브젝트로 분할을 하는 것, 그 이후에 각 오브젝트들의 속성값을 계산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붕을 찾는다, 도로를 찾는다, 나무를 찾는다, 잔디를 찾는다 하는 클래스들의 목록을 생성하고, example based classification에서는 각 목록에 대한 샘플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찾아줍니다. 이게 example based의 특징이 되겠고, 그 이후에 KNN, SVM, PCA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분류를 수행하고, 그 분류 결과를 shape 파일 그리고 분류 영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 하는 것이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오브젝트 기반의 분류에서 예제 기반의 분류, example based classification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